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세훈입니다. 네, 오늘은 군파발 시즌1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요. 군무원 채용시험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 공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합격자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수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합격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그 합격의 길은요, 또 매우 다양하죠. 뭐 가까운 길도 있을 수 있고 좀 돌아가는 길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랜 수험 경험 통해서 생각했던 것과 학생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경험한 것들이 또 사실은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수험은 외적인 측면이 있고 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수업 내적인 측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업을 잘 듣고 복습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수업 내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면 강의를 뭘 듣는가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강의가 나한테 맞고 또 내가 들어야 되는 강의는 뭐고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수업 외적인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업 외적인 측면은 사실 정보가 찾고자 하면 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뭐 뒤질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수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린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저는 제 이름은 한세훈입니다. 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행정법을 전공을 했고요. 사시 1차 합격의 경력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시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좀 1차를 좀 늦게 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찼을 땐 군대를 또 갔었어야 됐고, 자, 그래서 제가 1차 합격을 끝으로 강사의 길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에듀온 군무원에서 군무원을 강의하고 있고요. 강의는 이제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이번 공개 채용 시험이 끝나고 강의가 개설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 책도 군무원 전용 책으로 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건 뭐 제가 군무원 강의를 뭐 처음 하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까지는 그 다른 선생님들 책으로 강의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제 책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군무원 수험에 대해서 최적합한 책을 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돼서 책을 좀 쓰게 되었고, 그 책이 올해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 강의는 이번 시험, 다음 시험부터 들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군무원 행정법 시험 외에도 그 윌비스에서 행정법 강사로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장부 군무원 전문 학원에서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써왔는데,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굳이 막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그 19년도 추가 채용 시험에서 제 수업을 이제 7개월 정도 들은 학생이 행정법 시험을 만점을 맞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만점자를 배출했다는 사실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면접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소수 정예 방식으로 한 8명 정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학생들 전원을 합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면접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행정법 수업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말씀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 카페가 있어요. 한세훈 행정법 연구소라고. 자, 여러분들도 가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꼭 질문이 공부 질문 아니더라도 제가 수험적인 질문을 상당히 좋아해요. 또 그런 면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상담을 좀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맞춤형을 좀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면 좀 저한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우리의 가장 지금 큰 관심사죠. 군무원 채용 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그 지금까지 좀 예상이 됐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여전히 엄청난 기회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 자, 채용 공고가 얼마 전에 그 국방부 채용관리 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요. 작년부터 채용 인원을 상당히 늘렸어요, 많이. 그리고 올해도 채용 인원이 작년만큼 뽑게 되고요. 원래는 5,000명까지 뽑게끔 했는데 약간 그 인원이 축소가 됐어요. 뭐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방개혁 2.0, 국방개혁 3.0 계속 진행되면서 그 민간 인력의 확대라는 기본적인 정책의 기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무원은 계속적으로 선발 인원이 좀 많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많이 뽑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음을 급하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잠깐 볼게요.
4월 16일 날 공고를 보니까 원서 접수를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해라 라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5월 8일은 금요일이에요. 자, 5월 8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5월 13일 수요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니까요. 절대 늦지 마시고 원서 접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기시험이 7월 18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날 공채, 경채 다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군무원 시험은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 모두 지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국방부랑 육군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시험장은 어차피 시험 일자가 같기 때문에 하나밖에 응시할 수가 없어요. 약간의 눈치 작전은 가능한 거예요. 원서를 여러 개 써놓고 경쟁률을 본 다음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서 시험을 치러 가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면접시험은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있는데 가끔 그런 걸 질문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면접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학생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스파르타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여러분이 그 면접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0월 13일 날 있어요. 이 유명은 그 이후 11월 1일 이후가 되겠고요. 자, 근데 채용 규모를 보시면 4,139명이라고 나와 있죠. 예상은 한 5,000명 정도 뽑는 거였는데 4,100명 정도 뽑는 걸로 좀 약간 축소가 됐어요. 근데 물론 경채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공채는 인원이 줄지가 않았어요.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1.5배수를 뽑거든요. 그럼 여기서 3,210에다가 1.5를 곱하면 4,800명 정도가 1차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군무원 시험은요, 일단 필기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예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은 0점부터 25점까지 그 성적 순대로 면접에서 합격을 하고 합격한 수험생들에 한해서 다시 필기 성적을 가지고 부임지를 정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의 점수가 좀 낮다고 하더라도 전혀 실망할 필요 없이 면접 시험에 열심히 응시를 준비를 하면은 또 충분히 최종 합격을 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큰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채용 공고 시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하고 그 영어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유효 기간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을 만족시켜야 시험을 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별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별표에 그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 검정 시험 종류 및 기준 점수표, 그리고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종류 등급표가 있는데 영어는 토익이 있고 토플도 있고요. 펠트, 탭스, 그리고 GTELF라는 게 있습니다. 수험생들 여러분들이 가장 좀 쉽게 생각하는 게 GTELF예요. GTELF는 레벨 2에 32점 이상이면요 통과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통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죠. 필기시험 예정일인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필기시험이 7월 18일이죠. 7월 18일 전에만 그 성적이 발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좀 바뀐 게 있어요. 자, 필기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예전에는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였는데 그 3년이 되는 1월 1일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2020년에서 3을 빼면 2017년 1월 1일 이후의 시험부터 그리고 2020년 7월 18일 전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시험이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는 자, 9급 시험에 관해서는 4급 이상, 그리고 7급에 있어서는 3급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약간의 개정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필기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해서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의 시험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6년도 1월 1일 이후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시험이면 응시가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잠깐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어요. 자, 제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국가공무원인데 왜 그냥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고 군무원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군무원 인사법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군무원 인사법에서 군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한 규율을 행하기 위해서 그 군무원 인사법을 정하도록 하였다라고 그 법 때문에 여러분의 군무원이란 이름이 또 붙게 된 거고 군무원에 대해서 특별한 규율이 있는 거고요. 우리 군무원 시험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법이 되는 겁니다. 군무원 인사법이 법률이죠. 국회가 만든 거. 그리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건데 거기까지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격자와의 전화 연결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예, 종원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그 일전에 말씀드린 군파발 컨텐츠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그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종원 씨, 그 처음에 군무원 시험 어떻게 준비하게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군에서 장교로 복무를 했었고, 네네. 그 뒤에 이제 진로를 좀 고민하다가, 네. 이제 공무원들 옆에서 보다 보니까는 이제 좀 네. 괜찮은 직업이다라는 매력을 느껴서 이제 저는, 전역하고 바로 준비를 하게 됐었죠. 예. 근데 해군 장교 출신이면 경채를 지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공채를 지원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네. 경체인 경우에는 제가 그 병과가 헌병이었다 보니까 제가 수사밖에는 경체 지원이 안 되고 수사 경체는 그 해에 선발하거나 안 하거나 들쭉날쭉한 경향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쵸, 제가 그쵸. 지켜봤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일반 행정 공채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처음 시작한 게 몇 년도예요? 제가 2018년 1월에 네.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시험을 준비하기 앞서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하고 GTF도 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이게 공무원 GTF나 그 한국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네네. 한국사는 네. 그 좀 요약된 한권으로 된 책이 이제 시중에 파는 게 많은데 그런 거 사서 한 1, 2주 보니까는 합격하는데 문제는 없었고요. 네네. GTF 같은 경우에도 한 달도 준비는 안 했지만은 그 32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간단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었고 그 영어도 GTF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확실하게 준비를 하면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기준 통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 수험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총 이제 수험 기간은 약 2년 정도 됩니다. 예. 아, 2년. 첫 해는 이제 그 아쉽게 된 건데, 그 처음에 첫 해 이제 좀 안 되셨을 때 어떻게 다시 공부를 하시게 됐죠? 왜냐면 이게 뭔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시험에 좀 약간 아쉽게 안 되면 바로 공부를 하질 않아요. 종원 씨는 어땠어요? 예, 저도 바로는 하지는 못했고, 네. 예, 약 한 2달 정도는 제가 쉬었다가 다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예. 그러면 18년도 그때 8월에 시험이 있었을 때 안 됐고, 그 19년도 그 정규 채용 시험 때 그때 또 이제 아쉽게 안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채용에서 된 거네요. 시험 차수로 하면 세 번째 시험에서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험 기간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좀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좀 떨어지고 이럴 때는 멘탈이 확실히 좀 충격이 좀 많이 오는데, 공부를 한다고 마냥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는 휴일을 정해서 친구들 만난다거나 이러면서 이야기도 해보고 이러면서 멘탈을 푸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주변의 선생님들 통해서 면담도 좀 하고 하면은 아마도 멘탈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국어랑 행정법이랑 행정학 중에서 그 가장 자신 있던 과목은 뭐예요? 저는 행정법이었습니다. 일단은 저도 대학 때는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었었고, 예, 이런 그 행정법 내에서의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익숙한 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보다는 조금 한 발 앞서서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러면 행정법 공부는 방법은 어땠나요? 행정법 이제 제가 선생님께 들었지만, 네네네. 선생님께서 이제 강의하실 때 개념 같은 걸 확실히 잡아주시니까, 새로운 이제 지문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도 기존에 있던 지식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정법이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거기서 선생님은 저를 가르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익숙치 않은 지문이 나와도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럼 행정학은 또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이게 행정학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직렬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처음에
가장 큰 난관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그 뭐 정치학, 뭐 헌법, 뭐 그리고 심리학, 경제학, 뭐 경영학 이런 온갖 학문들이 이제 섞인 학문이다 보니까 교양 자체도 뭐 방대하고 또 이게 세 가지 과목 중에 가장 또 암기 과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휘발성도 제일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자주 돌려봤던 과목이 아닌가. 아, 네. 그러니까 그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은 만큼 자주 봐야 되는 과목은 행정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휘발성이 많은 학문 같은 경우는 인터벌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게 인터벌이 그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보기. 행정학을 공부하는 수험생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듣고 복습하더라도 그걸 덮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라도 계속 봐주는 거. 그런 인터벌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거 행정학이 제가 이제 그 추세를 한번 좀 봤었는데, 네네. 예, 임기한 시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지금은 공무원 행정학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문제가 잘 안 나왔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그래도 한 3문제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 부분 파트도 이제 예전에는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 행정법 문제도 지방자치 문제 두 문제 나왔는데 이번에는 시험이 사실 2019년도 정규 채용하고 좀 달랐어요. 추세가 그죠? 네. 자, 그렇지만 그 수험생은 모든 걸 다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국어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를 처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실생활에서 이제 사용했던 단어나 문법 같은 게 표준어 규정과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걸 알았고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생소하고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문법 체계 같은 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또 이해가 되고 이 부분을 좀 암기가 되면은 국어 점수 올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국어는 문법 같은 경우는 좀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예. 그 문법 외에 그 독해 같은 부분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문학과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는 이제 틈틈이 계속 읽어주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 특히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거를 그 인터넷에 요새 구글 같은 데 보면은 그 기출 문제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비문학이나 문학이 어떤 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읽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설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로 계속 국어는 풀어주는 과정. 그렇죠? 그럼 특히 이제 구문 국어 같은 경우는 약간 지역적인 부분이 또 많아서 네네네. 예, 문제를 이제 다른 다양한 그 시험들의 문제를 한 번씩 풀어주는 게 또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험 문제들 또 뭐 기출 문제 그 네. 선별해가지고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각 과목은 상당히 그 과목 특색에 맞게 공부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하루 공부 시간은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보통 오후 이제 12시부터 해서 예, 보통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은 또 아니었네요. 예, 점심을 11시쯤에 일찍 먹고, 네. 예, 그리고 나와서 이제 공부하다가, 예. 그럼 이제 체력적으로는 체력 관리 같은 건 따로 하셨나요? 평소 때는 이제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예, 그리고 그 주말에는 이제 헬스장을 보통 쉬었는데, 시험 치기 한 달이나 2달 전에는 일단 헬스장을 좀 중단해놓고, 그때는 공부만 계속 했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혹시 자신만의 공부 노하우가 있다면 수험생분들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다 맞춰줄 수는 없겠지만, 공부 방법이란 것 자체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이제 그 책을 단권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고, 국어든 행정법이든 행정학이든, 이제 오답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만들진 않았었고, 이제 시험이나 그 모의고사 같은 데서 틀리거나 아니면 또 생소한 지문들이 보이면 그 해당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그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적어가지고 책을 볼 때도 계속 그것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틀린 것들을 적어 넣어가지고 가필해서 단권화를 했다는 거죠. 거의 오답노트랑 단권화라는 개념이 거의 같이 가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해당 부분의 책을 봐서 그 책에 가필을 하는 과정에서 근처 지식들도 한 번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수험생한테 가장 중요한 거, 수험생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진짜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그냥 너무나도 그냥 평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최대한 성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꾸준함이 이제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중간중간에 뭐 오늘은 좀 그냥 평일인데 그냥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틀어져 버리면은 그 부분에 이제 계속 앞으로도 그 유지가 안 되고 계속 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한 규칙은 어느 정도는 꾸준히 지켜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매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그 면접을 이제 사실 그 저한테 수강을 하셨었는데 예. 그 면접 어떠셨었어요? 저한테 들었던 거. 면접은 좀 이게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예, 예, 예. 예, 이게 면접장 가서 예. 그 면접장 가면 이제 긴장감이나 이런 게 또 올라가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실전 모의 면접을 계속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이제 기출 지문이나 이런 게 많은데 네네. 사실 기출 지문을 이제 답을 정리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또 본인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네. 그런 부분적으로 이제 계속 생각하고 또 그렇죠. 연습했던 게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걸 표현할 수 있고 그게 군대 조직과의 어느 정도 부합하는 마인드로 형성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면 합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원 씨는 그게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합격을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자, 아무튼 정말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그 수험생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즘 시국에 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예. 네, 지금까지 그 박종원 군과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정말 좋은 얘기가 많았죠. 저도 들으면서 정말 합격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모범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셨고 사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본인들이 힘드셨을 부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 자체도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실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혹은 이제 이 남은 시점에서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 공부하는 학생은 어떻게 이제 수험을 시작해야 되는지 등등 해서 또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에드온 홈페이지에 그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에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군파발 시즌1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